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 시대는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시간에는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를 펼쳐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마지막 저서인 제네시스 제너서스의 내용을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고 헨리 키신저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2명의 주요 기술 전문가와 힘을 합쳐 인공지능 혁명이 제시하는 획기적인 도전과 기회에 대한 심오한 탐구 월터 아이작슨을 통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흡수하고 자율성을 얻고 인간과 현실 사이를 매개하면서 기후변화부터 지정학적 갈등, 소득 불평등에 이르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풀고 인간의 정신을 상상할 수 없는 경지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의 힘을 빼앗고 신과의 관계를 시험하며 어쩌면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촉진하는 등 우리가 본 적 없는 규모와 강도의 도전을 제기할 것입니다. 원로 정치가 헨리 키신저의 마지막 저서이자 기술 전문가 크레이그 먼디와 구글의 CEO 출신 에릭 슈미트가 함께 쓴 일명 창세기, 즉 제네시스는 맹목적인 믿음과 근거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AI 시대를 탐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내용은 시청자 편의상 5차례 시리즈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용량 관계상 1편에서 4편까지 전해드리고 5편은 다음 편으로 나누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신문사설 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과 평화일. 기계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시대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군사전략의 재조정부터 외교의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세계 질서의 핵심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호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객관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전쟁 수행자와 평화 조성자 모두 이러한 객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무력 행사에 필수적인 인간의 주관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AI는 인간의 최고와 최악의 모습을 조명할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더욱 복잡한 구조로 스스로를 구성하려는 인류의 오랜 투쟁은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자연법칙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주요 행위자가 여전히 인간인 세상, 즉 AI가 정보, 자문, 조언을 제공하더라도 국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시기의 조정과 적절한 조치에 따라 공유된 행동규범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실체로 등장한다면 기존의 힘의 균형이 전례 없는 새로운 불균형과 맞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미약하고 변화무쌍한 균형을 유지해온 국가들의 국제적 협연은 부분적으로는 참여자들의 내재적 평등성 때문에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쉽게 최고 수준의 AI를 채택하는 등 심각한 비대칭성의 세계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일부 인간이 고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국가 또는 인공지능 자체와 군사적 또는 외교적으로 맞설 경우 인간은 경쟁은커녕 생존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사회 내부의 붕괴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갈등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인 남방국가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기회.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미국은 G20 국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인 남부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와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최근 미국 행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대규모 살상과 고통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현재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미국은 위성 국가라고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국제 규범을 옹호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닌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과 미국의 불평등한 리더십의 대가를 개도국이 부담한다는 오랜 동안의 회의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많습니다. 인간은 안보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오랫동안 승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기계는 현재로서는 승리나 명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에 따라 즉각적이고 신중하게 영토를 분할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과를 중시하고 개인의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간의 잔인한 행동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인류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인류가 기술에 너무 예속되어 야만적인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AI 보안 딜레마. 많은 국가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작되고 가공된 문화,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인식에 따라 언론에 의해서 오늘날의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불안과 의심을 조장하는 외교적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점진적인 전술적 우위가 미래의 모든 분쟁에서 결정적일 수 있으며 AI가 바로 그러한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입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라이벌, 군대와 정보기관 간의 심리전을 위한 조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실존적 안보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지능 AI, 즉 인간보다 더 똑똑한 가상의 AI를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인간. 행위자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강력한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동일한 이해관계에 직면한 라이벌도 비슷한 움직임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과 평화이 기계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시대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초지능 AI는 경쟁 프로그램을 전복하고 약화시키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기존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례 없는 강력함으로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이란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5분의 1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무기인 컴퓨터웜 스톡스넷처럼 AI 에이전트는 경쟁사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적 과학자들이 그림자를 쫓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진행 상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심리의 약점을 조작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AI는 경쟁국의 언론을 장악하여 해당 국가의 AI지 역량 발전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허위 정보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각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대규모 AI 모델은 인터넷과 분리된 보안 네트워크에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조만간 AI 개발 자체가 원자로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철통 같은 벙커로 이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해저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 궤도에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돕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속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AI 연구 발표를 중단하는 암흑기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전 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를 발표하고 그럴듯한 조작을 위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AI는 인류의 최고와 최악의 모습을 조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속임수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1942년 소련의 물리학자 게오르기 플라이로프는 미국과 영국이 원자핵 분열에 관한 과학 논문 발표를 갑자기 중단한 것을 보고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정확하게 추론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능과 같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진전을 측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AI 모델의 규모에 비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모델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며 대규모로 배포된 작은 모델보다 항상 우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작고 전문화된 AI 드론 머신은 항공모함을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무력화시키는 데는 충분한 드론 떼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능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면 해당 행위자가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AI가 단일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 내재된 기계, 학습 프로세스를 의미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 영역의 역량은 다른 영역의 역량과는 완전히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우위는 환상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한 AI 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의 궤적은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주체가 대략 몇 년 또는 몇 달 정도 다른 주체를 선도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영역에서 갑작스러운 기술적 또는 이론적 돌파구가 나오면 모든 주체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도 자신의 가장 확고한 지성, 가장 원초적인 본능, 심지어 현실 자체의 근거를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정부는 최대한의 편집증과 의심의 입장에서 행동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미 자신의 노력이 감시당하고 있거나 악의적인 영향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정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최전선에 있는 모든 행위자의 전략적 계산은 안전보다 속도와 비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인간 리더들은 2등이란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외부의 방해에 대한 억지력으로 인공지능의 배치를 조기에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거의 모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적대적인 적군의 능력과 위치를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 치러져 왔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결합은 양측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공통의 공감대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해 살상력을 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몽된 지도자들이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통일되어야만 상대 세력이 전쟁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과 평화 3. 기계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시대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속도와 기동성은 특정 군사장비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예측 가능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포의 개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건설 후 1000년 동안 외부 침략자로부터 대도시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던 1452년 헝가리의 한 포병 기술자가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에게 방어벽 뒤에서 발사하여 공격자를 분쇄할 수 있는 거대한 대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만한 물질적 수단이나 성견지명이 없었던 안일한 황제는 이 제안을 묵살했습니다. 불행히도 헝가리 엔지니어는 용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술을 바꾸어 60마리 이상의 소와 400명 이상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높인 설계를 업데이트하고 황제의 라이벌인 오스만 술탄 메흐메드 2세에게 접근하여 불멸의 요새를 포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이 바빌론 성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젊은 술탄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 기업가적인 헝가리인은 터키군이 단 55일 만에 고대 성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15세기 드라마의 윤곽은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압도한 프랑스와 새로 개발된 철도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유연한 기동을 가능하게 한 헬무트 폰 몰트케 장로와 알브레이트 폰 룬의 지휘 아래 프러시아에서
속도와 기동성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군사 원칙을 발전시킨 블리츠크리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두며 끔찍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전쟁 시대의 번개 전쟁은 새로운 의미와 보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도는 순식간입니다. 공격자는 더 이상 지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사율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디지털 공격에서 주로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AI 시대에는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사이버 방어가 사이버 공격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은 매우 빠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동성이 뛰어날 것입니다. 한 대의 드론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드론을 지휘하는 데 AI가 적용되면 드론 구름이 형성되어 하나의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동기화되어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드론 군집은 마치 엘리트 특수작전 부대가 확장 가능한 분대로 구성되고 각 부대가 독자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규모의 단위로 쉽게 해체되고 재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AI는 이와 유사하게 신속하고 유연한 방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드론 함대는 기존 발사체로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비실용적입니다. 하지만 탄약 대신 광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탄환을 발사하는 AI 지원. 총은 노출된 위성의 회로를 파괴할 수 있는 태양 폭풍과 같은 치명적인 무력화 능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는 전례 없이 정확해질 것입니다. 적대국의 지리에 대한 지식의 한계는 오랫동안 전쟁 당사자의 능력과 의도를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전쟁의 결합으로 무기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AI는 더 많은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원래 의도와 궁극적인 결과 사이의 간극을 좁힐 것입니다. 지상에 배치된 드론 군단이든 바다에 배치된 기계 군단이든 성간 함대든 기계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정밀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무한할 것입니다. 잠재적 파괴의 한계는 인간과 기계 모두의 의지와 자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키네틱 전쟁에서 AI는 엄청난 도약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AI 전쟁 시대에는 적의 역량이 아니라 적의 의도와 전략적 응용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핵 시대에는 이미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AI가 전쟁 무기로서의 가치를 입증함에 따라 그 역동성과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은 AI를 이용한 전쟁의 주요 목표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AI가 전쟁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전쟁은 덜 치명적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덜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토만으로는 AI의 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데이터 센터와 기타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과 평화사, 기계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시대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그렇다면 항복은 상대방의 병력이 줄어들고 무기고가 텅 비었을 때가 아니라 생존자들의 실리콘 방태가 기술 자산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대리인들이 무력화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은 순전히 기계적인 죽음의 게임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요소는 전멸의 순간을 막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인간 또는 AI의 심리적 강인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장을 지배하는 동기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질적일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지 체스터턴은 진정한 군인은 눈앞에 있는 것을 미워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에는 군인의 용맹함 같은 개념은커녕 애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아, 정체성, 충성심은 여전히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정체성과 충성심의 성격이 오늘날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산은 항상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전투의 고통을 먼저 견디지 못하는 쪽이 정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신의 결점에 대한 자각이 자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다면, 그리고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전쟁에 도입된 인공지능에게 무엇이 자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무엇이 인공지능이 벌이는 갈등을 종결시킬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이 게임의 끝을 결정하는 규칙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폰까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재편. AI를 소유하고 개발하는 기업이 사회, 경제, 군사, 정치적 권력을 총체적으로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시대에는 마치 어떤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것처럼, 즉 키신저 박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전체 국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힘과 의지, 지적, 도덕적 추진력을 갖춘 단위가 등장해 왔습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익숙한 배열 어레인지먼트는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서방 체제의 배열입니다. 그러나 주권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17세기 중반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통칭되는 조약에서 등장한 지 불과 몇 세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미리 정해진 사회조직 단위가 아니며 AI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량의 허위 정보와 자동화된 차별이 이러한 체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AI는 국가 정보의 권력의 본질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는 오늘날의 시스템 내에서 경쟁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힘이 주로 국민국가에 의해 활용된다면 인류는 패권주의적 정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AI로 무장한 국민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더 근본적인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즉 각국 정부가 글로벌 정치, 인프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AI를 소유하고 개발하는 기업이 사회, 경제, 군사, 정치적 권력을 총체적으로 축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정부는 군사력, 외교적 자본, 경제적 힘을 빌려 자국 기업을 홍보하는 민간 기업의 치어리더이자 독점적 탐욕과 비밀주의를 의심하는 일반 시민의 지지자로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탱할 수 없는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휴는 상호 보완적인 장점과 합병의 이익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AI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공유된 철학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연합은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명확한 영토를 정의하고 확장하기보다는 확산된 디지털 네트워크를 영역으로 삼을 것입니다. AI는 국가 정부의 권력의 본질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오픈소스 확산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부양하며 방어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낮지만 상당한 AI 역량을 갖춘 소규모 갱단이나 부족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를 선호하며 기존 권위를 거부하는 인간 집단 사이에서 이러한 기술 기반의 원시적 무정부주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그룹은 종교적 차원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그 영향력 면에서 역사상 어떤 국가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국적보다 종교적 교단이 정체성과 충성도에 더 적합한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편에서 4편까지 시청하셨습니다. 이어서 5편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신문 사설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